다음은 이한승님 저희 만나볼까요? 네, 어서 오세요. 네, ST팜 문의 주셨어요. 네, 매수가 41,100원. 수익 많이 내고 계신데요. 축하드립니다. 10% 물량이신데 매도 타이밍을 언제 팔까? 이런 행복한 고민을 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오늘까지 주가 과열차게 올라갑니다. 네, 4회째 네, 주가 급등 플레이 있었고요. 오늘 종가는 58,800원 나오면서 장중에는 신고가 다시 나왔습니다. 네, 59,200원 단까지 올라가게 되면서 오늘 분위기 상당히 좋았는데요. 김정 전문가님께서 요거 ST팜 아까 저희 잠깐 특징 좀 보면서 언급해 주셨잖아요. 네, 잘 사신 거 맞죠? 종목 잘 고르셨고요. 네. 그리고 바이넥스하고 ST팜 제가 이제 추천드렸던 종목인데 ST팜이 왜 시세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지에 대한 큰 그림을 잡고 전략을 세우면 지금 바이오제약이 어디가 돈이 되는지 네. 좀 접근이 가능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ST팜이 이제 주가가 잘 가다가 꼬꾸라졌던 게 다시 살아났던 시점이 언제냐면은 3월 중순부터 3월 17일부터 이때부터 이제 급하게 돌아서기 시작을 하죠. 58,800원인데 요거 한번 차트 한번 잡아주시면 3월 17일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제 지수가 이제 반등 나오면서 이 녀석도 같이 살아나요. 네. 같이 살아나는데 이 주식은 언제 직전 고점을 넘어서냐면은 4월달 초에 넘어가잖아요. 4월달 초에.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나 코스닥은 언제 전고점 넘어갔냐면 코스닥은 전고점을 넘어간 시기는 5월 달이에요. 5월 초중순이 전고점 넘어갔고 그다음에 코스피 지수는 아직도 전고점을 못 넘어갔어요. 근데 ST팜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시장이 폭락을 할 때 같이 빠졌다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한 달 이내에 같이 이제 전고점을 먼저 돌파했냐 이거죠. 뭔가 이벤트가 있었으니까 올라갔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 기업에 대한 재무제표를 보게 되면 이렇게 마이너스 실적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마이너스 실적이 계속 나와서 보면 재무제표를 보게 되면 이제 적자 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볼품이 없습니다. 그죠? 근데 이거 보면 저기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 실적 보고서 시총 못 매기잖아요. 그래서 50만 원대, 60만 원대 못 산단 말이에요. 네. 그게 뭐냐면 선수들이나 기관 투자가들은 그거 하나도 중요하게 생각 안 하는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들을 개인 투자가분들이나 이런 사람 되게 그냥 중요하게, 되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재무제표가. 근데 우리가 재무제표도 얼마든지 속일 수 있다는 거 경험했잖아요. 대우조선 해양이라든지 삼성중공 회계 분식 관련된 거. 그렇죠? 그러니까 네. 우리가 재무제표와 관련된 이 부분을 가지고서 이 기업이 나쁘다 그런 거는 우리가 이제 과거에 재무제표를 투자했던 접근 방식이고 지금은 그렇게 안 합니다. 이 바이오제약을 딱 투자를 했었을 때 왜 적자가 나느냐. 그리고 적자가 나는 게 플러스로 돌아설 수 있겠느냐. 네네. 이런 게 지금 재무제표를 해석하는 방법이 많이 바뀌고 기준 있거든요. 자체가 달라진 기준 자체가 달라진 거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거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빨리빨리 편승을 해서 전략을 세우는데 그게 아닌 사람들은 과거 계속 얹혀 있는 상태에서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왜 계속 가지? 셀트는 계속 가지? 삼성바이오 왜 계속 가지? 왜 이렇게 바뀌었는데? 그러니까 빨리빨리 수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ST팜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3월 달에 지수보다 먼저 돌아섰던 거는 얘하고 같이 올라섰던 게 파미셀이 있습니다. 파미셀이 완전 시장과 같이 이렇게 폭등 흐름이 나왔었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미국 에볼라 바이러스 임상 실험을 진행했었던 렘데시비르 있잖아요. 길리어드 사이 렘데시비르가 WHO에서 권한 이 코로나 치료제나 이 백신 관련된 치료제 가운데 가장 앞서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길리어드 쪽 관련된 납품을 하고 있거나 원료 공급을 하고 있거나 원료 공급을 했던 이력이 있던 업체들이 급등이 나왔던 거예요. 3월 달에. 네네. 근데 에이스팜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납품 안 했거든요. 옛날에 했었지. 근데 파미살을 하니까 파미살 미친 듯이 올라가는 거고. 네. 그리고 나서 이 주식이 5월 29일부터 이제 쫙 오히려 이제 파미살은 이제 가격 조정, 기간 조정 들어가잖아요. 근데 에이스팜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오히려 파미셀이 쉬는 기간 동안에 이 주식은 올라가지 않습니까? 틀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이 폭락이 났을 때 파미셀 더 뛰었었는데 파미셀이 먼저 가는 기간 동안에 에스팜도 견조하긴 했지만 주인공이 되지 못했죠, 사실. 오히려 알테오제나 이런 애들이 더 난리 났었죠. 제넥신이나 이런 애들이 더 난리 그랬죠. 났었고 삼성바이오 더 난리 났었다 이거죠. 왜 그러냐면 렘데시비르에 대한 코로나19 관련된 치료제가 이제 승인되고 그리고 나서 마무리가 되니까 그 모멘텀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WHO에서 이 코로나 치료제 쪽으로 나온 게 크게 네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가 이제 렘데시비르가 있고요. 두 번째가 그 칼테트라가 있습니다. 이게 원래는 원천 기술은 길리어드가 가지고 있는데 에브비가 사가가 가지고 이제 에브비가 실험을 했던 거고, 네. 그다음에 인터페론하고 이 칼테트라 병용 인생 진행한 거, 그다음에 네 번째가 이 클로로킨이거든요. 이 네 개. 이게 주력으로 가다가 렘데시비르가 긴급 승인됐는데 이게
효과가 그렇게 크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길리어드 관련된 모멘텀이 줄어들고 네. 야, 길리어드보다 더 효과가 있는 업체들이 있더라. 그러니까 이제 부강약품이나 일양약품이나 그다음에 이제 영국에 있는 아스트라제네카 쪽 관련된 업체들이 백신 쪽에서 제일 먼저 성장할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이쪽을 쌌던 자금들 이쪽으로 옮겨버리는 거죠. 지금 현재 추세인 거죠. 그렇죠. 그게? 네.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제가 절대 전략 이야기했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그쪽으로 포커스를 옮겼기 때문에 이제 뭐가 중요한 거냐면 경쟁력이 없는 업체들이 이제 도태되고 있는 거예요. 150개의 기업이 3월 달에 동시다발적 뛰어들었는데 여기서는 실력이 없는 업체들이 이제 나가 떨어지는 거고 돈 있고 힘 있고 정치력 있고 그다음에 이런 업체들이 나와서 가시성을 보이는 업체들이 이제 필요한 건 생산으로 가려고 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CDMO 관련된 업체들이 그래서 부가가를 아까 받는 봤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엑스팜이 CMO 쪽 하잖아요. 그러니까 파미셀보다는 얘로 가는 거고 차바이오텍도 그래서 최근 들어서 CMO나 CDMO 쪽으로 그래서 사업 방향을 바꾸려고 하는 거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원래 CMO인데 CDMO로 그래서 바꾸는 거고요. 록십자 랩셀 같은 경우도 그래서 이제 그 KAEA하고 이제 기술 협약을 맺으면서 이 코로나19와 관련된 돌연변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제 미국 법인이 그거 설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투자 유치 받은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바이오제약에 대한 핵심 키워드가 완전 바뀌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에스팜은 완전 시장의 중심에 있는 주식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테오젠 같은 주식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에스팜을 함부로 매도해서는 안 된다. 이게 다예요. 이 의견은. 그래서 저는 매도를 어느 시점에 할 것이냐, 이거는 가격으로 정하지 말고 한번 제대로 한번 가져가 보셔라. 진짜 좋은 종목 잘 잡으셨으니까. 네. 이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전 진짜쉬워지대하는 김정선 문관이 일주일에 한 번 출연하시지만 절대 전략 시간에 데일리로 노출되시잖아요. 그때 아마 매도 타이밍 오시면 정확하게 잡아주실 것 같으니까 귀 쫑긋 해주시고요. 지금은 언제 팔까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수익 불려 나가세요. 네,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